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요즘 대부분 납세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고 나중에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평가 기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평가를 임의대로 받으면 내가 원하는 평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 같은 경우 이제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하는 거고,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에 평가된 숫자만 시가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시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만큼 요 시가 판단, 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후감정이라고 되어 있죠. 사후감정은 뭐냐면 평가 기간 넘어서 감정을 받은 거예요. 보통 저희가 사후감정은 시가로 쓸 수 없다, 취득가액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요 사후감정된 금액을 인정을 해서 상속세와 양도세를 계산한 사례가 나와서 제가 이번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조세심판원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6일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날이 상속 개시일이 되고, 상속 재산의 평가 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2018년 11월 6일까지, 이게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요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건 요 기간 내에 평가를 받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평가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상속을 받고 이 토지를 언제 팔았냐면 2018년 11월 15일, 2018년 11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했습니다. 평가에서 가장 원칙, 그 부동산이 평가 기간 내에 팔렸으면 그 금액으로 취득을 해서 그 금액으로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양도세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평가 기간이 11월 6일까지예요. 근데 매매계약은 2018년 11월 15일, 11월 27일 평가 기간 밖에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시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는 공시지가로 내게 돼서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사실상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 요 매매된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필지는 2018년 11월 23일 감정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납세자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뭐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평가 기간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인데,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개월이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18년 11월 30일이 된 거죠. 이거 신고하기 전에 그냥 평가하고 매매한 것 같은데 보니까 평가 기간은 지나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감정평가된 금액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요거 다 팔았는데 그 취득가액을 실제로 매매가 체결된 금액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거 평가기간 넘어서 매매계약 체결되고 감정평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는 환급해 줄 테니까 양도세를 다시 내라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인이 쟁점 토지 1, 2, 3의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로 본 쟁점 양도가액 및 쟁점 감정가액은 법에 따른 평가기간 밖의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배제하였고,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 되겠죠. 공시가격을 시가로 모아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감액했어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환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감액하는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밑에 부분 읽어보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라 쟁점 토지 1, 2 양도세 신고 내용 중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해서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를 했다는 건 세금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양도세를 얼마를 납부를 했고, 쟁점 토지 3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평가받고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서 2020년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상속세는 환급을 해주고 양도세는 추가로 부과를 한 거죠.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토지 1, 쟁점 토지 2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와 같이 쟁점 양도가액으로, 이 말은 뭐죠? 매매계약 체결한 금액대로 취득하고 바로 팔아서 양도 차익이 없다는 내용대로, 쟁점 토지 3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는데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거죠. 이 거부 처분을 가지고 불복에 들어간 겁니다. 쟁점은 뭐냐? 상속 개시일이 지난 이후에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인정이 된다면 상속세를 다시 내고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이 처분이 정당한 게 되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아마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결론 어떻게 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몰랐어요. 납세자가 질 줄 알았는데 납세자가 이긴 결과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 8월 2일자의 결과가 나온 거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상속 취득 직후에 평가기간은 지나갔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양도하고 감정평가한 쟁점 토지의 쟁점 양도가액 및 쟁점 감정평가액을 쟁점 토지의 상속 취득 당시 시가로 봐서 이거를 나중에 팔았을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어렵네요. 결론은 쟁점 양도가액 및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 기간을 경과한 가액이긴 하지만 그 경과 기간이 9일, 21일, 17일에 불과한 점. 벌써 지금 납세자가 이긴 것 같은 분위기가 들죠? 평가 기준일부터 쟁점 양도가액의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 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말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요? 이게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 기간이 지난 직후부터 요 9일, 21일, 17일 요 사이에 이 부동산이 급하게 시가가 변경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상 이 9일, 21일, 17일 지났을 때의 감정받은 금액은 또는 매매한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가로 볼 수 없겠지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9일, 21일, 17일 이후에 평가한 것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쟁점 양도가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애초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본다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시가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지만, 어쨌건 이 양도가액은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세를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납세자가 이겼고 세무서는 양도세를 돌려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전문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를 시가로 인정을 하면 상속세를 다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었고, 만약에 상속세를 수정신고했는데 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가대로 상속세는 내고 취득가액을 공시가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하면서 납세자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상속세를 수정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상속세를 적게 내고 양도세를 많이 내든지, 양도세를 적게 내고 상속세를 많이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결국은 이 케이스에선
양도세랑 상속세, 시가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 양도세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불복 청구를 한 거겠죠. 대부분 상속세를 내는 시점에서는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 싶으니까 시가평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그냥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양도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때 상속세를 좀 내더라도 평가를 좀 받아놓을 걸, 시가 판단을 해볼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기간 지났을 때 9일, 21일, 17일 요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평가된 것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했을 때 그 가액, 그리고 평가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에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요 정도 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주제였습니다.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좀 쉬운 주제, 좀 자극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회수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세무사들만 알고 있어도 되는 좀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조세 심판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